자, 사기 강과가 뭐세요? 사기 강과. 자, 92번요. 사기죠? 이러면 사기는 착오와 다르게 해요. 착오는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기는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있을 뿐, 동기의 착오 줄 것이고, 주관적 요건이에요. 93번은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줄고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건 대리인이죠. 대리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사기 줄고 봐요. 그러면 제3자의 사기를 뭐라고 한다? 피용자, 이렇게. 뭐라고 한다? 피용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94번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래 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95번. 상품의 선전 광고죠. 이런 봐봐요. 95하고 96을 묶어봐. 상품의 선전 광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이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이 비난이면 기망이에요.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시인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기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강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강박은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느냐,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느냐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로 구별하죠. 그런데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유발시켰을 때 강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냐, 그 다음에 시인되는 정도냐, 이게 구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비난받을 정도 뭐가 된다? 비난, 그것은 기망. 시인되는 정도, 기망이 아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97번은요. 우리가 여러분요 해제권 할 때 얘기를 했었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로 누구만? 선의만. 그런데요 사기의 취소는 어때요? 취소는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의 경우는 누구만? 선의만. 선의.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취소 전부터 또는요 취소 후 이렇게 되죠. 말소 등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여기서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 선의의 3자. 교환계약이죠. 여러분 교환이라는 것은 딱 기망해서 사기에서 교환은 절대로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고 할지라도 기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기나 강박에서는 정확하게 뭘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냐? 교환계약. 그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제3자에 의한 사기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죠. 만약에 상대방이 없는데 무건대리다. 무건대리. 그러면 무건대리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자, 100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마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기죠. 사기는 뭐다?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뭐를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사기죠. 사기를 이유해서 취소를 하죠. 취소하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이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 두 가지는 뭐란다? 병존한다. 그런데 중첩적이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되죠. 병존한다. 다른 말로 경합한다. 다른 말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01번은요 포괄승계인이죠. 이런 우리가 취소권자는 누구죠? 제한능력자, 착오사기 강박.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취소권에 대한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되죠. 또 하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침묵.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침묵이 또 사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침묵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 침묵이 대표적인 게 뭐죠? 고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이 뭐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바로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공동묘지가 있다 그 사실을 알리지 않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103번은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제3자의 악의,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
104번은요. 두 번째 줄,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 사기로 취소할 수 있죠. 여러분요,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요, 타인 소유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럼 뭘 할 수 있다? 착오나 사기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5번은요. 우리가 여기죠? 여기 지금 얘기하죠? 부당이득 반환청권과 손해배상은 병존하여 존재한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의사표 실력 발생이죠. 106번 과실 없이죠.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과실 없이죠. 그 다음 107번은요. 상대방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 그 다음에 108번은요. 발송 후 사망하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래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원래 원문은 뭐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은 그 의사표시가 사망 후에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 법정 대리인이 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도달한다.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럼 도달이란 게 뭐예요?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 말이죠. 알 수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용을 알 수 있어야지 알 필요가 없죠. 내용을 알아버리죠. 그러면은 도달이 아니고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가 돼. 그 다음에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기만 하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집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퇴근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편지를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109번. 도달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110번은요.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지 내용을 알아버리면 안 돼. 알아버리면 도달이 아니고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가 돼. 그 다음에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놓여 있기만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107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무슨 말이죠? 편지를 보내놨더니요. 자기한테 온 독촉장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고요.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이죠. 도망가든 말든 이미 편지가요. 도달했죠? 수령했죠? 그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를 본다? 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이라든가 신문 광고, 보통 우편이나 신문 광고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하지 아니한다. 114번은요. 보통 우편 송달을 주장하는 자가 왜 보통 우편의 경우는 편지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죠.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알겠죠? 도달했다고 증명을 해야 돼. 115번은요.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죠.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죠. 상속인이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말 수 있어. 철회. 왜요?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아직 편지가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철회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효지 여러분 봐봐요. 이런 보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요즘 아파트랑 주상복합 같은 게 있잖아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택배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위로 올라갈 수 없게끔 하는 데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 경비실에서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등기 우편이 뭐고 경비실에서 받아가지고 경비실에서 직접 가가호를 방문해서 직접 경비가요 일단 수령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경비가 수령해서 사인하죠. 그때 도달로 봐. 그런데 그런 편지가 아니고 우리 보면 아파트 보면 입구에 보면 우체통이 우편함이 쭉 있죠. 뭘 그렇게 많이 뭘 꽂아놓는지 알겠죠? 엄청나게 꽂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그건 도달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우편함에 이렇게 꽂혀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공동 출입구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수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그걸 잘 보면 어쩐 사람은요, 할 일 없는 사람 가서 꼭 그걸 확인하고요, 자기네 또 뭐죠, 우편함이요, 희한하게 또 전단지 꽂혀 있으면 또 빼고 또 관리도 깨끗이 하고 또, 알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희한한 사람이죠. 알겠죠? 자, 117번은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물이죠. 그럼 내용 증명 우편물 또는요 등기 우편,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반드시 사인하도록 되어 있죠. 사인. 그러니까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 한다면 도달한 것으로 말 수 있다, 벌 수가 있다. 여러분, 격지자간, 대화자간은 언제나 도달주의죠. 격지자간은 청약은 도달주의지만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발송한 때. 119번은요 상대방이 의사표시할 때, 상대방, 내가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을이 편지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말한다 수령무능력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수령무능력자. 그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다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 없을 때는 없다. 맨 끝에 무슨 주의 가지고 있다? 표백주의. 옥시크린이죠. 표백주의. 알겠죠? 표백주의다. 거기다 써 뭐라 한다? 유언서. 유언서. 이렇게 유언서. 유언은 뭐죠? 상대방, 표백이란 말이 뭐죠? 하얀 바탕에다 뭐라고 썼다 이 말이죠. 그걸 바로 유언서잖아요. 알겠죠? 유언. 자, 대리권은요, 대리권은 뭐냐? 대리행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대외적 자격.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격설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는 권한이다. 대리권은 뭐죠? 대리인은 계약을 하지만 그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죠. 우리는 것을 뭐란다?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격이다, 권한이다 이렇게. 122 수권행위죠. 여러분, 수권행위는 뭐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죠. 봐봐요 여러분요, 거기서 보면 뭐냐? 내부적 법률관계라고 돼 있나요? 거기를 줄 것이고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써봐. 원인된 법률관계. 그 원인된 법률관계 이퀄하고 위임계약. 위임, 우리는 뭐죠?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을 줬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보통 뭐를 준 것이다? 대리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에 위임장을 줬다는 것하고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엄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러분 위임장 쓸 때 이렇게 쓰죠. 위임장 쓸 때 위임인 이렇게 쓰고 여기다 위임장 이렇게 하고 여기다 수임인 여기요 위임인 이렇게요. 위임인은 나죠. 나. 주는 사람 뭐죠? 수임 받는 사람 수임이죠. 여기요 상기인에게, 상기인이 아래 상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함 이렇게 써요. 보통 아래 상을 위임하고, 알겠죠? 대리권을 수여함 이렇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위임 계약이죠. 원인행위죠. 그럼 대리권을 소유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뭐가 된다? 위임장을 줬다는 것하고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뭐를 준 것이다? 대리권을 소유한 것이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23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해 줄 수 있죠. 그럼 체결 동그라미 체결. 아, 있네. 126번 체결. 체결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 그래서 123번하고 126번이 가장 많이 나왔죠. 126번에서 그럼 체결이라고 돼 있나요? 체결에다 써야 되겠죠. 해제 X.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24번은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죠.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보존행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돼 있죠. 보존행위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보존에다 써. 세 가지를. 가옥의 수선, 가옥의 수선. 수선하는 걸 보존이죠. 두 번째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또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왜 이걸 쓰냐면 이렇게 봐봐. 그럼요, 이 보존에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대리는 언제든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다?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125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었죠. 예금계약 체결. 예금계약을 체결하면
예금을 하고 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가지고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대출 처분 안 되죠. 129번은요. 수령권한이죠. 대여금 영수. 돈을 좀 받아 오라겠는데 일부를 면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매도에 대리권을 줬어. 매도. 그런데 매수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극과 극이죠. 대리권 남용이죠.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 모든 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하죠.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얘기하죠.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죠. 우리는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두 가지라.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되죠.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돼. 아니죠. 자기가 쌍방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봐. 첫 번째 뭐냐? 물건이 하나예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을 대리해서 낙찰을 받아. 쌍방을 대리해서 낙찰을 받아. 알죠? 그래서 우리는요. 경매에서 물건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요. 서로 자기한테 입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갑한테 낙찰을 받아주면 을한테는 안 되죠. 쌍방 대리 금지죠. 이것을 뭐라고 했다? 판례는 무효라고 했다. 무효.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버지가요.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증여는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내미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증여자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수중자가 돼. 수중자.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혼자 계약하죠. 그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본인인 아들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래서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입찰은 뭐가 된다? 무효. 130번 갑으로부터 갑소유 부동산의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스스로 매수인이 됐다. 내가 대리인인데 내가 스스로 매수인이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그것은 자기계약은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의 경우만 되고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근데 자기계약의 경우 본인이 허락했다. 본인의 승낙, 자기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효력을 만다 발생한다. 우리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등기사무죠. 그러면 매매 잔대가 부동산 하다 보면 잔금 날짜에 보면 중개사 사무소에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 사무장이 와 있죠. 그 법무사 사무장은요. 잔금은 받고 이렇게 하면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받고 매수인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받아가지고 쌍방을 뭐란다? 대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33번은요.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죠. 여러분 공동대리를 봐봐. 우리는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가 있죠.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고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로 해. 능동대리는 뭐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수동대리는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고 능동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 각자. 그런데 법률의 규정 뭐가 있죠? 친권자. 이런 보통 친권자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알죠? 그래서 능동대리만 공동으로 하고 거기다가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예요. 대리권 소멸이죠. 여러분 대리권 소멸은 뭐예요? 본인의 사망이죠.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료 의견 개시. 여러분 내 말이 맞나 틀린가 봐.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료 의견 개시. OX. 여러분 왜 무슨 질문하면 꼭 못 들은 척해요? 알겠죠? 다 들었잖아요. 자, 대리권 소멸 원인은요.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성료 의견 개시. 맞아 틀려? 틀리다 이 말이죠. 본인은 오직 사망만.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료 의견 개시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오직 사망만. 본인의 사망, 파산, 성료 의견 개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5.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본인의 성희롱 개시 다 되죠. 그런데 뭐는 안 되죠? 본인의 성희롱 개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한정후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현명주의는요. 현명은 뭐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그다 써 두 가지를 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두 가지를 써. 뭐라고 써야 돼? 다 썼죠? 다 썼을까요?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퀄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그것을 말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을 어떻게 한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138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죠.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야. 본다 동그라미하고 추정한다 X, 추정 X.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때 거기 줄고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때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 말이죠.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위임장을 받아서 줬다는 것은 내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럴 때는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대리행위 하자죠.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는 봐봐. 대리행위 하자는 모든 것을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한번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공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모, 대리인. 그 다음에 108조에서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통정을 해서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103조 이중매매했어요. 본인은 멀쩡한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 그런데 대리인 하자에서 그러면 언제 그러면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냐? 딱 하나다.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 본인의 지시. 그러니까 대리인 하자에서 대리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그런데 본인을 기준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 뭐다? 본인의 지시. 이 말. 본인의 지시. 그랬을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모든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9번 두 번째 줄 대리행위 하자의 용어는 누구를 기준? 대리인을 표준. 140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이죠. 의사의 흠결이 뭐예요? 의사의 흠결은 107조, 108조, 109조. 비진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107, 108, 109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뭐라고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 하자 있는. 말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경우는 다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런데 141번 본인의 지시라고 되어 있나요?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 이런 봐봐. 대리인의 부지가 뭐예요? 부지란 것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 이 말이에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치든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든 관계없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를 해야죠. 대리행위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면은 상대방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취소를 대리인한테 취소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한다. 본인. 이때 본인은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왜다?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다? 동일시 된다. 동일시.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 효과죠.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뭐가 된다? 취소해 아니 해제. 그럼 봐봐.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한대. 그러면 해지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한테 기속하죠.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본인한테 청구해야 되죠. 대리인한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요 복대리죠. 복대는 법정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는 경우가 있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해. 법정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하는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을 해.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을 지죠. 선임 감독 책임.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 본인의 이름이다. 대리인의 이름이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대리인 할 때는 본인의 이름만 현명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없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동일하게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대리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그 다음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을 뭐란다? 복임행위라고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알겠죠? 자, 복대리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대리권이 줄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 거기요. 그러면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잖아요. 법정대리예요, 임의대리예요? 여러분 봐봐요. 한요 15번은 얘기했는데요. 법률행위 뭐냐? 숙고행위는 단독행위죠. 원인된 법률행위, 위임계약은 계약이죠. 단독행위와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그래. 내가 1000번 얘기했잖아요. 법률의 규정, 법정대리고, 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법정이란 말이 법률의 규정을 줄여. 이러면 요즘 줄임말도 잘하면서, 알겠죠? 법정 아니야, 법정. 알겠죠? 뭐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애가 무슨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지 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번 물어보다 모르겠으면 화가 확 나. 너 말 똑바로 못해 이렇게. 알겠죠? 근데 걔는 자기는 똑바로 했대 계속. 알겠죠? 근데 이거 봐봐요.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정. 알겠죠?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이잖아요. 숙권행위, 위임계약. 법률행위는 임의대리. 알겠죠? 법률행위는 뭐라고? 임의대리. 법률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는 선임한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을 임의대리를 풀어서 썼어. 뭐라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이라고.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의대리를 뭐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법률의 규정 그럼 무슨 대리요? 법정대리. 법률행위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 145. 복대리는 제3자. 복대리는 뭐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제3자뿐만 아니라 145번은요 두 번째가 더 정확해.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는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는 뭐죠? 권리는 뭐고 의무가 뭐냐? 권리랑은 비용청권, 보수청권. 비용청권, 보수청권이 있고, 의무랑은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 제3자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146. 이러면 아까 우리가 대리행위의 하자 있죠. 대리행위 하자는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그런데 무슨 말이 있으면 본인의 지시.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그런데 복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하면은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복대리인에서는 뭐가냐? 본인의 지명.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해. 저 사람을 복대리로 선임해라. 딱 지명을 해. 본인의 지명. 알겠죠? 이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옆에 놓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했어요? 오케이. 거기다가 또 하나 써. 선임 동그라미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그랬죠? 선임 동그라미하고 X라고 해. X. X에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에다 X를 해. 왜요? 선임 책임으로서 왜? 본인이 뭘 했으니까? 지명했으니까.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선임 책임을 얻고 사후에 감독을 잘했냐 못했냐. 감독 책임만 져.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직접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하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하고 책임이 무거워졌어, 가벼워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147 대리인의 대리권.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본인이죠? 본인이라고 여기가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복대리죠. 그럼 복대리는 대리권보다 더 권한이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러면 대리인의 권한이 복대리인 권한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뭐라냐?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148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명의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명의로. 대리인의 명의는 뭐죠? 이름이죠. 그것을 뭐한다? 복임명이죠. 복임명이.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맨 끝에 이 149번은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 복대리는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을 아니고라고 쓰고 내가 옆에 써놨어.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고친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본인의 보조자, 대리인의 보조자 그러면 안 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복인권을 갖지 못하죠. 여기서 문제요. 그러면 봐봐. 복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없어? 복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선임한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가 되기 때문에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51번 법정 대리는 재산상 법률에 의해서 복인권이 있고, 그다음 152 복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해요. 복대리도 뭐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뭐는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154번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이름만 하면 안 되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법정 대리다. OX, X. 그러면 안 된다. 155 여러분 봐봐. 여기 그림을 딱 보면은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여러분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개인데 가지고 있는 게 총 10개인데 11개를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래야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 156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죠. 누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157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 158 임의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대리는 보존행위와 뭐를 할 수 있다? 이용 계량이. 갑자기 이거 왜 여기서 나왔지? 여기요? 뭐가요? 아무튼 잘못됐네요. 위치가요? 위치가. 틀린 말은 아닌데 159는요. 임의 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 줄거 봐.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 위임계약이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 대리권을 말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160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서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뭘 한다? 병존한다. 그 다음에 161번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는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했다. 갑의 의사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선임에 관한 승낙이 뭐한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집을 담보로 돈 1억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가서 빌리든지 우리은행 가서 빌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복대리권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무권대리요 162번이죠. 보면 무권대리인이 을이 본인 갑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병출고 모르는 병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을이 갑을 상속을 했다. 바로 밑에요. 이미 종료된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요즘 이제 여러분요, 희한하게 다른 국가고시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만 뭐가 났냐? 이렇게 지금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일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무권대리죠. 근데 이 무권대리가요, 여기서 2월 1일 날 자기 아버지 것을요 병한테 팔고 등기를 해준 거예요. 물론 미등기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요, 2월 1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해야 되겠죠. 만약에 추인을 했다 유효. 추인을 거절했다 무효.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무효. 알겠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아들이요 추인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추인을 하고 사망했다, 그럼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했다 무효. 그런데 여기에서요,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상속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무권대리가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미등기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를 했으면 말소 청구 못하죠. 말소 청구 못하면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가 되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기 것도 아닌데 무슨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누구 거다? 병 거 아니에요, 병 거. 알겠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못한다.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병이 정의에 처분하면 정은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162번은요, 을이 갑을 상속했죠? 바로 밑에 이미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163.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를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164는요, 협의의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안 때,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안 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안 때 그러면 악이죠. 써 거기다가 채고는 가능. 채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채고할 수 있지만 철회권은 선인경에 한해서 철회할 수 있다. 선이. 165. 우리가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으로부터 추인이 없어야 되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우리가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면 무효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65 보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 상대방. 거기서 무권 대리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다? 제한능력자.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는다 말이 무슨 말이죠?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166.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 값을 위해서 계약 상대방이자 부동산 매수인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 의사표시 당시 병이 그에게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할 때는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136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에서 무권 대리, 단독행위. 그래서 해제권이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서 무권 대리다 이런 말이죠. 자, 167.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인 갑의 임의 대리인으로 행사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행위 능력자인 갑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갑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죠. 대리권 없이. 1번. 을이요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병에게. 그러면 갑은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갑은 누구예요? 갑은 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은요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요.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다. 미성년자다.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인 책임이 없다. 3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 묵시적 추인이다. 묵시적 추인. 알죠?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 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하지만 그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안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5번 병에 4번이 틀렸죠? 병에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갑에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을의 행위는 줄고 계약 시의 소급. 그래서 계약 시의 소급. 알겠죠? 언제나가 아니에요. 다른 반대 사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시를 줄고 대리 행위 시. 정답은 4번이죠. 168은요. 을이 대리권 없이 1번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죠. 무효이죠. 2번 을의 대리행위 일부 동남이 갑의 추인,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 반대로 해석하면 병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 오케이.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줄고, 언제나가 아니죠.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계약 시의 소급, 대리 행위 시의 소급. 이게 바로 뭐가 달라?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죠. 여러분 무효행위 추인은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죠.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뭐예요? 소급하여. 그게 차이가 있다고.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래서 맨 끝에 을 자신의 선택 틀렸다. 대리인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번 틀렸죠?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어떻게 했다? 단독 상속을 한 후 소유자의 지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 대리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신의 측에 반한다.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169를 보면 갑의 아들인 성년자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1번 을이 병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갑이 매각한 직후 무효적, 직후 무효. 갑이 아파트를 정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갑이 정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퀄 정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죠. 갑이 동남이 갑이 두 번째죠. 갑이 소유자 X죠. 갑이요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 거기까지.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 이퀄 추인거절 이퀄 무효. 그래서 무권 대리 확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다. 선이. 그럼 바로 옆에 추인이 있기 전, 추인이 있은 후 그러면 난리가 나. 추인이 있기 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이 있기 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만약에 선이만 처리하고 악의는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병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갑에게 X아파트의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채굴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맞으면 발신주의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4번이 정답이죠. 5번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줄거 을은 과실이 없어도 거기다가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과실이 없어도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 대리인 자신의 선택. 그러면 안 되죠.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알겠죠? 무권대리.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170번은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 줄거 표현대리가 성립.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책임.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의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과실의 상계의 법리 줄 것이면 과실의 상계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어디에서만? 채무 불행하고 불법 행위에서만 나온다. 채무 불행하고 불법 행위에서만 나온다. 과실 상계는. 170위는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무권대리로 되는 것은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여전히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 다음 173.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줄거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밑에 줄거진 거 있죠. 여기서 이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사술은 뭐냐? 속임수예요. 밑에 조그만 거 사술이라고 되어 있죠? 속임수예요.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않냐고, 그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않냐고. 대리행위의 표시가 뭐예요? 현명을 하지 않고, 그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빼버리고 하면은, 왜냐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뭐가 있죠? 현명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이름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현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 중요해. 현명을 하지 않으면 유권대리고 무권대리고 표현대리가 성립되잖아. 봐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현명이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대리권이 있다. 유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대리권이 없어. 무권.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냐고. 이 말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놈이 가이지를 힘들었는지 앞을 빼먹고 했어. 알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 말고 다른 시험은 다 뭐라 나왔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냐고. 이 말이 꼭 나와. 알겠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뭐가 없으니까? 현명이 없으니까. 자, 125조 174. 민법 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줄고 기본적인 법률관계. 여러분요,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그런데 그 대리권을 뭐 해야 돼? 넘어야 된다. 129조는 과거의 대리권이 있고 현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125조 표현대리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129조는 과거에 있고 지금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나왔어? 지금 102조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관계없이라고 해야지.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관계없이 이렇게. 알겠죠? 175번은요. 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이러면요 뭐죠?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인데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권대리가 뭐가 된다? 표현대리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상대방은 뭐 선의 무과실, 126조에서는 뭐 정당한 이유 이렇게. 그냥 여기 봐.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뭐 표현대리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175조에서도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다, 거기 줄거가 되겠네.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선의일 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된다. 무과실. 알겠죠?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한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 그럼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76은요. 민법 125조 표현 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는 표시를, 여러분 표현 대리에서 제3자는 무조건 누구를 얘기한다? 상대방을 얘기한다. 상대방한테 한 경우이다. 177은 표현 대리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한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봐봐요. 그 밑에 지금 줄거져 있죠? 줄거진 거 보면 이게 진짜 이것이 뭐요? 전체가 다요. 125조 표현 대리에 관한 모든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한번 읽어봐. 뭐라 돼 있죠? 두 번째 보면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제3자가 누구라고 했죠? 상대방이죠? 상대방과 법률행위남이 있어서 본인이 그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음을 소유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된다. 지금 그 위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한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딱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대의 사용을 승낙 무기란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바로 밑에요.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무기했다. 125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판례가 125조에 관한 모든 것 전부 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줄거진 거 잘 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시 125조 딱 하나다 이런 말이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겠습니다.